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화학 교실의 김경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마이크로 엑손을 함유하는 엑손 아일랜드를 이용해서 스플라이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플라이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에는 굉장히 대부분의 시퀀스가 인트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짤막한 엑손들이 놓여져서 이 엑손들을 취합을 해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손들의 길이에 따라서 그 개수를 쉬어보게 되면 이 엑손의 길이는 대개 100에서 15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짤막한 길이를 가지는 그러한 엑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200개 뉴클레오타이드를 넘어가는 엑손의 숫자는 급격히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100 베이스 페어 내외의 엑손들은 주로 그 엑손 주변의 시퀀스가 신호가 돼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엑손 데피니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다란 엑손인 경우에서는 인트론에 대부분 정보가 있어서 인트론 정보에 의해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난다 해서 인트론 데피니션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서는 대부분이 엑손이 사이즈가 100 베이스 페어 내외이기 때문에 엑손 데피니션에 의해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엑손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엑손 데피니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스플라이싱은 이 엑손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100 베이스 페어 내외의 엑손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보면 20개 베이스 페어, 8개, 5개 해보면 이 스플라이싱이 잘 일어나던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엑손들이 스키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플라이싱의 엑손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먼 제놈에는 이 사이즈가 작은 마이크로 엑손들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 엑손들을 분포하는데 여기 50개 이하짜리, 특히 20개 이하짜리의 엑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기 아래에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특징적인 게 이 3의 배수의 길이를 가지는 엑손들로 거의 다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닌 엑손들은 굉장히 희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러한 마이크로 엑손들은 쉽게 스키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핑이 일어나도 단백질을 코딩하는 프레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엑손인 경우에서는 심하게 스키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3의 배수가 아닌 마이크로 엑손들의 숫자는 굉장히 작고 굉장히 희귀하며 이거를 더 분석을 해보면 대개 단백질을 코딩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 3의 배수가 아닌 마이크로 엑손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 엑손, 굉장히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엑손들의 스플라이싱을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자에서 이 트랜스크립션 되어 있는 RNA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 마이크로 엑손이 잘 나타나는지를 관찰을 해본 결과 이 마이크로 엑손이 스키핑이 거의 안 되고 모든 트랜스크립트에서 다 나타나는 아주 컨스티튜티브한 스플라이싱이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엑손을
크기를 굉장히 줄여서 미니진으로 만들어서 스플라이싱 과정을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상당히 줄여서 인비트로에서 어세이를 한 결과에서도 보면 이 MPC1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엑손인 경우에서는 거의 100% 스플라이싱 인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스키핑 되는 것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그 실험한 이러한 마이크로 엑손들은 이러한 작은 구조에서는 많은 양의 스키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MPC1의 마이크로 엑손 부위에 대한 시퀀스를 가지고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이크로 엑손의 길이가 MPC1인 경우는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숫자를 더 줄여서 2개 내지 1개로 만들었을 때 스플라이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실험했더니 2개, 1개로 줄여도 스플라이싱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아예 마이크로 엑손을 다 제거해서 스플라이싱 사이트만 남겨놓으면 여기에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것인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즉 여기에 마이크로 엑손을 완전히 제거하고 스플라이싱 사이트만 남겨놨을 때 이것이 스플라이싱이 앞에 인트론, 뒤에 인트론 제거하는 과정에 의해서 라리에트가 A, B가 만들어지면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것인지, 혹은 이 스키핑이 되는 형태로 한 번에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서 이러한 라리에트가 만들어질 것인지를 관찰해 본 결과, 이 마이크로 엑손 시퀀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 2가지의 라리에트가 잘 나타나고 큰 라리에트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한 결과, 이 마이크로 엑손이 시퀀스가 없는 상태에서조차도 이 부위에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마이크로 엑손 주변의 이 시퀀스들 중에 어떤 시퀀스가 중요한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미니진을 사용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 마이크로 엑손 바로 앞에 인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이 마이크로 엑손 바로 위쪽의 인트론 부위에서도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측정을 해본 결과, 마이크로 엑손에서부터 67베이스 페어, 굉장히 짧은 시퀀스가 스플라이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더 딜리션 해 나가면 20베이스 페어 더 딜리션 해 나가면 스플라이싱 에피션시가 급격히 떨어지고, 또 20베이스 페어 딜리션 하게 되면 완전히 소실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위에 피리미딘 리치 리전과 다이렉트 리피트 리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짤막한 마이크로 엑손을 함유하는 이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정상적인 엑손의 길이를 줄인 마이크로 엑손 형태를 만들었을 때 이 엑손들이 스키핑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엑손 앞뒤에다가 마이크로 엑손의 시퀀스를, 중요한 시퀀스들을 삽입해 놓으면 이 스플라이싱이 되살아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트론 중간에 이러한 마이크로 엑손의 짤막한 시퀀스를 삽입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로 엑손이 스플라이싱이 돼서 트랜스크립트에 마이크로 엑손 시퀀스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실험은 우리가 발견한 이 엑손 아일랜드의 조그만 시퀀스가 아주 강력한 엑손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엑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엑손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손 중간에 삽입할 경우에 기존에 있던 엑손이 사라지고
새로이 집어넣은 마이크로 엑손이 스플라이싱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엑손 중간에 짤막한 시퀀스를 집어넣게 되면 기존의 5번의 엑손이 탈락이 되고 새로이 집어넣은 마이크로 엑손이 삽입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엑손을 대신해서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포의 크로모좀 상에서 이러한 실험을 시행해 본 결과 어떤 그 3의 배수가 아닌 엑손 하나에다가 마이크로 엑손을 삽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실제로 마이크로 엑손의 시퀀스가 트랜스크립트에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게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키핑이 일어나게 되면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단백질 합성이 안 일어나겠지만 이 마이크로 엑손의 짤막한 시퀀스로 프레임을 맞춰주게 되면 단백질 합성은 여전히 손상받지 않고 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스파이널 머스큘러 아트로피라, 다음은 이제 스플라이싱 인핸서 역할로서의 이 엑손 아일랜드를 보이기 위해서 스파이널 머스큘러 아트로피라는 뉴로머스큘러 디지즈의 예에서 한번 보였습니다. 이 유전병인 경우에서는 SMN1이라는 유전자의 파괴에 의해서 SMN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질병인데, 이 유전자와 동일하게 생긴 SMN2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SMN2에서 만들어진 SMN에 의해서 질병의 강도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SMN2는 이 엑손 7번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스키핑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니진을 만들어서 관찰해 보면 SMN1은 7번 엑손이 스플라이싱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데 반해서 SMN2는 스키핑이 일어나서 이 작은 형태의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이 마이크로 엑손이 굉장한 스플라이싱 인핸서 역할을 한다면 이 주변에 마이크로 엑손을 삽입하게 되면 스플라이싱이 7번 스플라이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7번 앞쪽 인트론 혹은 뒤쪽 인트론에 이러한 마이크로 엑손을 집어넣은 결과 실제로 7번 엑손의 스플라이싱이 굉장히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홀 제놈 시퀀싱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서의 그 뮤테이션들을 잘 발견하는데, 최근에 와서 그 예전에는 사일런트 뮤테이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스플라이싱 디펙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러한 FLNC 엑손 12번에 아미노액시드를 변화시키지 않는, 엑손 위치에서 아미노액시드를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뮤테이션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트랜스크립트에 상당히 결손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뮤테이션에 의해서 스플라이싱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이 5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미싱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마이크로 엑손을 사용을 하면 이 5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스플라이싱 억셉터의 뮤테이션이라든지 혹은 인트론상의 어떤 뮤테이션에 의해서 새로운 엑손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뮤테이션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도 이러한 마이크로 엑손에 의한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의 삽입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저희들은 이 마이크로 엑손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엑손을 새로 만들던가, 혹은 기존의 망가진 엑손을 스키핑 시키고 프레임을 맞춰주는 엑손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혹은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되는 엑손을 효율적으로 스플라이싱을 시켜주는 스플라이싱 인핸서로서의 도구로 사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세포 내에 전달해 주는 그러한 기술들이 급격히 발달되고 있고 또 DNA 크로모즘의 특정 부위를 교정할 수 있는 제놈 에디팅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도구가 그렇게 많은 데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짧은 시일 내에 이러한 기반적인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